명절에 친정이라니? 아직도 네가 친정딸이냐? 기석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며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선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날아온 기석의 손바닥이 선희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충격에 선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뺨에서는 화끈한 통증이 퍼져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말에 순종해야 하는 법이야. 네가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시어머니의 냉담한 목소리에 선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구 하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절망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사람 취급도 못 받는구나.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굴욕과 상처가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질녘 부엌에서 끓였던 김치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최선희는 설거지를 마저 끝내며 어깨를 한번 으쓱했습니다. 50이라는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어깨와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는 계절이면 선희의 마음도 그 비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여보, 내일 장 볼 것 좀 적어둘게요. 추석 준비해야 하니까. 거실 소파에 누워 스포츠 뉴스를 보던 한기석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택시 운전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항상 그랬습니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며 그리고 가끔은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런 날들은 주로 술이 과했을 때였지만 선희는 그것조차 이해하려 노력했었습니다. 남편도 나름대로 가장으로서 책임감과 스트레스가 있을 테니까요. 선희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추석 음식장을 봐야 하는데 메모장에 필요한 재료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송편, 전, 갈비찜, 나물 몇 가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떠올리며 목록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매년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선희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 맞다. 어머님이 올해는 녹두전도 먹고 싶다고 하셨지. 선희는 메모장에 녹두도 추가했습니다. 바쁜 식당일에 명절 준비까지, 그것도 시댁 대가족을 위한 준비는 늘 선희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남편 기석은 명절에도 여자가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거들 생각을 하지 않았고, 대학생 아들 민우와 딸 지우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핑계로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식당 선인에는 동네에서 꽤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특히 선희가 직접 담근 김치와 된장찌개는 단골 손님들이 자주 찾는 메뉴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선희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그것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의 당연한 역할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선희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쑤셨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오랜 설거지와 조리로 관절염이 찾아왔고 해를 거듭할수록 통증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조차 내기 어려웠습니다. 아침 일찍 식당 준비를 하고 저녁 늦게까지 손님을 받다 보면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더 심해지는 관절통에 선희는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진통제를 집어삼키며 선희는 잠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 흰머리, 지친 눈빛.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여보, 이번 명절에는 친정에도 좀 들렀다 왔으면 하는데. 선희의 조심스러운 말에 기석은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또 그 소리야? 매번 명절 때마다 친정 얘기가 나오네. 결혼한 여자가 시댁이 우선이지. 며느리는 시댁을 지켜야 한단 말이야. 그 말은 결혼 30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선희는 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댁과 친정, 그 사이에서 자신은 늘 시댁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니, 선택이라기보다는 강요된 의무였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어머니는 늘 명절이면 혼자였습니다. 동생들도 각자의 가정이 있어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뭘 또 도우라는 거야. 넌 집에서 밥이나 하면 되잖아. 기석의 말에 선희는 가슴 한편이 찌릿했습니다. 집에서 밥이나 하면이라는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식당 운영하며 가게에 보탬이 되는 것도 모자라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는 자신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 걸까요? 선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대꾸를 하면 또다시 언성이 높아질 테고 그러다 보면 결국 기석의 손이 올라갈 테니까요. 방으로 들어간 선희는 옷장 깊숙한 서랍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 준비해 두었던 이혼 서류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선희는 혹시 몰라 하는 마음에 그 서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이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세간의 시선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홀로 서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희는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서류 위에 손끝을 가볍게 대며 선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시댁의 눈치를 보며 그리고 남편의 폭언과 때로는 폭력까지 견디며 보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서류는 선희에게 작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었습니다. 서랍을 닫으며 선희는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추석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선희는 식당 운영과 명절 준비를 동시에 해내야 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선희의 모습은 지금과 달리 활기차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웃음이 사라졌을까요? 언제부터 가족을 위한 희생이 당연시되었을까요? 선희는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선희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말고 시계를 보니 이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전화드리자는 생각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나 들어왔어. 대학에서 돌아온 딸 지은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선희는 얼른 마음을 추스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밥은 먹었니? 네, 친구들이랑 먹고 왔어요. 근데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추석 준비하느라 좀 바빠서. 지은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은은 엄마의 고단함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질 때면 지은은 동생 민우와 함께 방문을 걸어 잠그고 떨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제가 도울게요. 시간 비워놨어요. 선희는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날의 모든 피로를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안아주며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내 딸은 나처럼 살지 않길. 그날 밤 선희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시절 꿈 많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댁의 굴레도 생계의 부담도 없이 그저 자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꿈을 꾼 날이면 아침이 더 고단했습니다. 현실과 꿈의 간극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선희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났습니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변화에 대한 희미한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새벽녘 선희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자리에서는 기석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팔뚝에 남은 옅은 멍자국이 달빛에 비쳤습니다. 한 달 전 술에 취한 기석이 화분을 던져 팔에 맞았을 때의 상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멍은 옅어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히려 깊어만 갔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정해진 길을 따라 흘러내리는 빗방울들. 하지만 어쩌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선희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더 이상 단순한 위안이 아닌 실제 선택지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전날 새벽 4시 선희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직 바깥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 소리만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시댁 대가족을 위한 음식 준비로 하루가 바쁠 것이 뻔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전날 밤에 불려둔 녹두를 꺼내며 선희는 쓰린 속을 부여잡았습니다. 식당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다 보니 최근 들어 위장이 더 예민해졌습니다. 위산이 올라오는 느낌의 선희는 잠시 부엌 싱크대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하루만 더 버티자. 선희는 마음을 다잡고 녹두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녹두전, 동그랑땡, 잡채, 갈비찜, 그리고 각종 나물까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준비에 익숙했지만 식당 음식과 달리 시댁 음식은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맛이 없으면 시누이의 따가운 눈총이 돌아올 테니까요.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기름을 달구어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은 기름 냄새와 지글지글 전 부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선희는 팔을 걷어붙이고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전을 부쳤습니다. 그때 뜨거운 기름이 튀어 팔뚝에 닿았습니다. 선희는 짧게 비명을 내지르며 팔을 움츠렸습니다.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팔뚝에 남았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선희는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9시까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도착할 텐데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선희의 팔뚝은 여러 번의 화상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그리고 평소 식당 일을 하면서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물로 화상 부위를 식히고 있을 때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물 좀 가져다 줘. 기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선희는 화상의 통증을 참으며 물을 따라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기석은 소파에 편하게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님 오신다며? 준비는 다 됐어? 선희는 물을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갈비찜이랑 나물 몇 가지 더 해야 하는데. 잘 해나 어머님이 늘 네 음식 솜씨가 영 아니라고 하시잖아. 그 말에 선희의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전문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음식 솜씨가 없다는 말은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랬듯이 묵묵히 참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도와드릴게요. 선희가 부엌에 돌아오자 딸 지은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저기 나물 좀 다듬어 줄래? 지은은 씻은 나물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모녀가 함께 준비하니 일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선희는 딸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엄마, 팔뚝에 화상 입었네요. 연고 바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바를게.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지은은 말없이 엄마의 팔뚝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들, 그리고 지금 막 생긴 붉은 화상 자국까지. 그 상처들이 말해주는 엄마의 희생과 고단함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민우는 어디 갔어요? 아직 자고 있을 거야. 어제 친구들이랑 늦게 들어왔더라고.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도 동생도 엄마의 수고에 무관심한 것이 답답했습니다. 선희는 딸의 마음을 읽은 듯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런 일에 익숙해.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얻고 나중에 시집 가면 엄마처럼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그 말에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선희도 잠시 눈을 감고 딸의 포옹을 느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모든 고단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아침 8시가 되었습니다. 선희와 지은의 손길로 부엌 식탁은 각종 명절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갈비찜만 끓이면 대부분의 준비는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오셨나 봐요. 선희는 긴장한 얼굴로 앞치마를 정리했습니다. 평소에도 까다로운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지만 명절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기석이 현관문을 열러나갔고 곧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벌써 음식 다 했어? 시어머니 한영순 여사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매우 정정하고 기세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대부분 했습니다. 지금 갈비찜 끓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준비된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전 하나를 집어 맛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간이 너무 싱겁네. 명절 음식이 이러면 어떡해? 시누이 한미경도 전을 하나 집어 맛을 보았습니다. 기석의 여동생인 미경은 시집을 가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항상 선희의 음식 솜씨를 트집 잡곤 했습니다. 그러게요. 엄마 올해도 언니네 음식은 영. 선희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똑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눈에는 늘 부족해 보였습니다. 선희는 묵묵히 갈비찜 양념을 더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이동하며 텔레비전 채널을 바꿨습니다. 기석은 어머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은이 선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준비했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선희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셔. 우리끼리 맛있게 먹으면 돼. 그때 민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 민우는 늦잠을 자고 일어난 듯 했습니다. 할머니, 미경 이모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민우가 인사를 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손자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우리 손자 일어났구나. 배고프지? 이리 와봐. 민우는 할머니 옆에 앉았고 시어머니는 상에 차려진 음식을 손자 앞에 내왔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위해 만든 음식인데 마치 시어머니가 손수 준비한 것처럼 민우에게 내어주는 모습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점심 무렵 부엌에서는 갈비찜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선희는 계속해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음식을 차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TV를 보며 편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희는 팔뚝에 화상 자국을 문지르며 잠시 주방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가끔씩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문득 친정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산소에 가본 지 몇 년이 지났을까요? 명절마다 시댁 행사에 매여 친정에 들르지 못한 것이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가봐야 할 텐데. 선희는 점심 식사 준비를 마치며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감히 꺼내지 못할 말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친정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아버지의 제삿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날을 혼자 보내셔야 했습니다. 음식 다 되었습니다. 선희는 마지막 음식을 식탁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그리고 아들과 딸까지 모두 식탁에 앉았습니다. 풍성한 음식들 사이로 각자의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초리, 시누이의 무관심한 표정, 남편의 뚱한 얼굴, 그리고 자식들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선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내일은 친정에 잠깐 들러 아버지 산소에 다녀올까 해요.
식탁에 내려앉은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선희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저를 내려놓았고 신우이는 혀를 차며 눈을 흘겼습니다. 선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이었지만 이제야 꺼낸 용기가 무색하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명절에 친정이라니? 기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네가 친정딸이냐? 선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삿날이 곧 다가오는데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요. 잠깐 다녀올게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 타령이라니. 내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신우이 미경은 비웃듯 말을 보탰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권리만 찾지 의무는 모르고. 명절에 시댁에서 모시는 게 기본 아닌가? 선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시어머니의 감기 때문에 제대로 상주 노릇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제가 명절 음식 다 준비해 놓고 가겠다는 건데.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석이 수저를 식탁에 내려쳤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에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그만해. 매년 이런 소리. 결혼했으면 시댁이 우선이야. 네 부모님 모시는 건 네 오빠들 일이지. 시집간 딸이 무슨 상관이야? 선희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서 자신이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지은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민우도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넌 조용히 해.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 기석이 딸을 노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지네. 방에 좀 누워 있을게. 신우이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도 방에서 좀 쉬어야겠어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기석은 선희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봐라, 네가 분위기 다 망쳤잖아. 명절에 웬 친정 타령이야.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목이 메어 밥 한 숟가락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인데 정작 자신은 맛볼 기분도 사라졌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도 걱정스러운 눈길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안 울어. 너희들 밥 먹어. 식사가 끝난 후 선희는 홀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기석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싱크대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올해는 유독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산소에도 가보지 못하고 홀로 명절을 보내실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선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선희야, 잘 지내니? 명절 준비는 잘 돼가니?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선희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네, 엄마. 다 잘 돼가요. 엄마는요? 건강하세요? 그럼 걱정 말고 나는 괜찮아. 명절이라 네 생각이 나서.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들를 수 있을까 했는데. 선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식탁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번에도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내 형편 엄마가 다 알지. 너무 미안해하지 마. 다음에 시간 될 때 와. 선희는 전화를 끊은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선희는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콧꼬리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득 서랍 속 이혼 서류가 생각났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선희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선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30년을 참아왔지만 앞으로의 30년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선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가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침대 위에 옅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때 문득 선희의 눈에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결혼 초기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의 선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기석도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변했을까?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사랑도 있었고 존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석의 가부장적인 태도는 더 강해졌고 선희의 존재는 점점 집안의 그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지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의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빠가 너무하셨어요. 괜찮아, 네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지은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친정에 가고 싶으면 가요. 제가 아빠 설득할게요. 선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정에 가는 문제가 아니라 30년 동안 쌓여온 억압과 존중 없는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하지만 이건 엄마가 해결할 일이야. 지은이 나간 후 선희는 서랍을 열어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그저 마음의 위안으로 간직했던 종이였지만 지금은 현실적인 선택지로 다가왔습니다. 그 종이를 바라보며 선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뎌야 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이다. 그 깨달음이 선희의 마음에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남편의 폭언과 시댁의 홀대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왔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선희는 이혼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결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였지만 선희는 묵묵히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추석,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쩌면 선희의 인생에 새로운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석 아침 선희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선희의 마음속 먹구름은 여전했습니다. 어제의 언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차례상과 시댁 대가족의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선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친정에 가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조차 거절당한 서러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우가 나타나 상을 차리는 것을 도왔고 곧 지은도 합류했습니다. 자식들의 도움으로 아침 준비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기석까지 식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제의 언쟁 이후 집안의 공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오늘 차례 지내고 점심 먹은 다음에 친척들 올 거야. 음식 넉넉하게 준비해 놓았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선희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음식에 대한 불평을 이어갔습니다. 국이 싱겁다, 나물이 덜 익었다, 밥이 설다. 선희는 모든 지적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3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요. 차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선희는 혼자서 차례상을 차리며 땀을 흘렸습니다. 신우이는 화장을 하느라 바쁘다며 거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지시만 했습니다. 이것 좀 여기 놔라, 저것 좀 저기 놔라. 시어머니의 지시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선희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차례상을 완성했습니다. 그때 기석이 들어왔습니다. 차례 지낼 준비 다 됐어? 이제 슬슬 시작해야지.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정리하는 동안 선희는 홀로 명절을 보낼 친정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점심 식사 후 기석이 소파에서 쉬고 있을 때 선희는 용기를 내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뭔데? 아까 차례도 잘 지냈고 친척들 오기 전에 친정에 잠시만 다녀오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기석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또 그 소리야? 어제 충분히 얘기했잖아. 명절에 친정은 무슨.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제대로 못 갔고 이번엔 정말 가고 싶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끄러워. 결혼했으면 시댁이 우선이야. 이게 우리 집안의 규칙이라고. 기석의 소리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거실로 나왔고 아이들도 상황을 살피러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또 친정 타령이에요. 명절에 친정 가겠다고 하니 말이 됩니까?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이고, 선이야. 너 정말 고집이 세구나. 명절에 며느리가 시댁에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냐. 그래요. 언니 어머님 모시고 차례 지내고 친척들 대접하는 게 며느리 역할 아니에요?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선희는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딸이에요. 제 부모님도 계시고 항상 시댁만 우선시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말싸움이 격해졌습니다. 기석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선희도 평소와 달리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가 시집 올 때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기석이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선희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이런 남편일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순간 기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눈, 선희가 너무나 익숙한 그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기석의 손이 선희의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선희의 뺨에 기석의 손바닥이 세게 내리쳐졌습니다. 충격에 선희는 비틀거렸고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은과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석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여자가 남편한테 대드는 게 말이 되나? 너무 버릇없이 굴어서 그래. 놀랍게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기석의 행동을 두둔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말에 순종해야 하는 법이야. 네가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옛날에는 이 정도는 기본이었어요. 요즘 여자들은 너무 예민해.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뺨의 통증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30해 동안 쌓아온 서러움, 그리고 누구 하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민우가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길에서 따뜻함을 느꼈지만 선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사람 취급도 못 받는구나.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기석이 다시 화를 내며 다가섰습니다. 그만해요, 아빠. 지은이 엄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한테 또 손 떼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기석은 딸의 결연한 태도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민우도 엄마 곁을 지키고 섰습니다. 선희는 아이들의 보호 속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붉게 부어오른 뺨, 눈물로 얼룩진 얼굴, 그리고
그 눈빛에서 읽히는 결연한 의지.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오랫동안 숨겨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단순한 위협용이 아닌 실제로 사용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과 민우였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선희는 얼른 이혼 서류를 베개 밑에 숨기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와 선희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다 창백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전에도 이런 적 있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정폭력의 진실을 숨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술 드시고 화내실 때 선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서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감내해온 고통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민우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엄마,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항상. 지은도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선희는 아이들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선희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기석의 거친 목소리와 시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친척들이 오면 모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베개 밑에 숨겨진 이혼 서류가 선희에게 새로운 출발의 가능성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추석날 오후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선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허리를 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에 일이 있었음에도 선희는 친척들 앞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절이면 늘 그랬듯이 자신의 감정은 뒤로 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희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다는 확신, 그리고 변화를 향한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여보, 나 좀 쉴게요. 선희는 거실에 앉아있는 기석에게 말했습니다. 아침의 일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지은과 민우는 각자의 방에 있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동네 산책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선희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쌓여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추석날도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단순한 위안거리로 여겨왔던 서류가 이제는 실제적인 해방구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의 굴욕과 폭력, 그리고 존중받지 못한 세월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류를 펼친 선희는 조항들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고 식당 운영으로 경제적 기반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독립의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자 선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는 얼른 서류를 접어넣고 대답했습니다. 들어와.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와 엄마의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침에 아빠가 그런 짓을 한 것도 충격인데 할머니랑 이모까지 아빠 편을 들었잖아요. 선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술주정을 보며 자란 지은은 항상 엄마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이제까지 많이 참아왔어. 하지만 선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뭐요, 엄마? 지은이 물었습니다.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가 오래전부터 준비해 둔 거야. 지은은 서류를 바라보더니 놀란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이혼 서류인가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마음의 위안으로 준비해 둔 거였어. 실제로 이혼할 생각은 없었지. 너희들 때문에, 세상 시선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엄마.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놀랐지?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지 의아해요. 엄마가 아빠랑 행복하지 않다는 건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그 말에 선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앞에서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 했는데 아이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민우가 방에 들어오자 침대에 앉은 엄마와 누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에 들린 서류도 보였습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이혼 생각 중이셔.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이에요, 엄마?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이제까지 많이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 결정을 존중해요. 아빠가 엄마한테 한 짓들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선희는 놀랐습니다. 민우가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편을 들어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부터 아빠가 술 드시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 알고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밤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아빠가 엄마를 밀치는 걸 봤어요. 미안해, 민우야. 엄마가 너희들한테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미안해할 일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더 빨리 엄마 편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선희는 아이들을 양팔로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각자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감정들이 솔직하게 공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선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서류를 가지고 나갈 거야. 친정에도 가고 변호사도 만나볼 거고 저희도 같이 갈게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선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느낌이었습니다. 방 밖에서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선희는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니 뺨에 맺힌 멍이 옅게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침의 사건 이후 기석은 별로 말이 없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음식이 왜 이렇게 짜냐?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희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맛을 제대로 못 봤나 봐요. 며느리가 시댁 음식 맛도 제대로 못 맞추면 어떡하니? 평소 같았으면 선희는 그저 사과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가끔은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에 식탁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기석이 눈을 크게 뜨고 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기석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이 얼른 상황을 중재했습니다. 아빠, 엄마 말이 맞아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완벽할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매일 해주시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민우도 거들었습니다. 네, 저는 음식이 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맛있어요. 기석은 자식들의 반응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평소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엄마 편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선희는 그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추석 다음날 새벽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기석은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가방에 넣고 몇 벌의 옷과 필요한 물건들을 작은 가방에 챙겼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뺨에 멍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어제와 다르게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 선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방을 침대 밑에 숨겨두고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선희가 밥을 짓고 있을 때 지은이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제의 대화 이후 지은의 눈빛에도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침 식사 후에. 저도 같이 갈게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곧 민우도 부엌으로 내려왔고 이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마지막으로 기석까지 모두 식탁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뭐해? 기석이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식당에 좀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명절 끝나고 재료 정리해야 하고. 기석은 특별한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점심은 어떡하니? 제가 간단히 준비해 둘게요. 데워 드시면 돼요. 식사가 끝나고 선희는 설거지를 서두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그럼 저 다녀올게요. 선희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갈게요. 도와드릴게요. 지은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민우도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도요. 엄마 도와드리고 싶어요. 기석이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너희들까지 왜 가? 엄마가 알아서 할 텐데. 이제 엄마 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서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기석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특별히 더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선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갈 때가 됐어. 세 사람은 아파트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선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초기의 시간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점점 깊어진 갈등과 서러움의 순간들까지. 엄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갈 거야. 선희는 몇 주 전 식당 단골 손님인 여성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일반적인 상담이었지만 이제 그 조언이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변호사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선희는 용기를 내어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선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최선희 씨, 오랜만이에요. 지난번에 이야기하셨던 일로 오신 건가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준비해온 서류들, 가정폭력 기록, 재산 상황 등을 검토하며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받았습니다. 지은과 민우도 아버지의 폭력적인 행동들을 증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분들의 증언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선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첫 발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엄마? 지은이 물었습니다. 선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친정에 가볼까 해.
서울의 거리는 명절 다음 날이라 한산했습니다. 선희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친정집 앞에 도착하자 선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용기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실까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하지만 할머니는 이해해 주실 거야.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예순이 넘은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희야? 아니, 지은이랑 민우도 같이 왔구나. 이게 웬일이니? 어머니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곧 선희의 얼굴에 남은 멍을 발견하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얼굴이 왜 그러니?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제 더는 못 살겠어요. 이혼하려고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들어오렴. 다 이야기해줘. 친정집 거실에 앉아 선희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기석의 폭력, 시댁의 학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심까지. 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진작 알았으면 너를 데려왔을 텐데. 내 딸이 그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어. 저도 엄마 걱정시키기 싫어서 말 못했어요. 그리고 애들도 있고. 너희들이 엄마 편을 들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지은과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할머니. 엄마가 행복해야 저희도 행복해요. 선희는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녁 하늘 너머, 홀로 명절을 보내고 있을 친정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던 그날의 상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결단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기석에게서 걸려올 전화와 분노에 맞서야 하는 힘든 날이 될 것이지만 오늘만큼은 평화롭게 쉬고 싶었습니다. 아침 일찍 선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10번째 전화였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된 기석의 전화였습니다. 또 아빠예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지은이 물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10번째야. 받지 마세요, 엄마. 분명 화내고 협박할 거예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장 집에 돌아와. 애들도 데려와.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선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선희야, 아침 먹자. 오늘 변호사 만나러 간다면서? 네, 엄마. 오늘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시작하러 가요. 식사를 마친 후 선희는 변호사와의 약속 시간에 맞춰 준비했습니다. 어제 상담에 이어 오늘은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선희는 기석의 폭력을 증명할 수 있는 병원 기록과 사진, 그리고 아이들의 증언을 준비했습니다. 집을 나서려는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민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선희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분노로 가득 찬 표정의 기석과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우리 식구들 데리러 왔습니다. 기석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선희는 문 뒤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지은과 민우가 엄마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들어오세요. 선희의 어머니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기석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태도를 바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부부 사이에 약간의 다툼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집을 나오다니요. 약간의 다툼이요?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뺨에 남은 멍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이게 약간의 다툼인가요?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선희야,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명절에 시댁에 있어야 할 며느리가 갑자기 친정으로 도망치듯 와버리면 어떻게 해? 다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 전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선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기석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네가 감히? 아빠, 그만하세요. 지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폭력과 할머니, 이모의 냉대 속에서 너까지 네 아버지한테 대들어? 신우이가 화를 냈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에요, 이모.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민우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더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선희야, 마지막으로 말한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 식당도 네가 가진 모든 것도 잃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도 알잖아. 그 말에 선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석의 위협적인 말투는 선희를 다시 한번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때 선희의 어머니가 단호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딸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돌아가세요. 장모님, 이건 우리 가족 일이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기석이 거칠게 대답했습니다.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내 딸이니까 당연히 챙기는 거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선희가 당신네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는 우리가 지킬 거예요. 기석이 한 걸음 더 들어오려 했지만 선희의 어머니가 굳게 가로막고 섰습니다. 지은과 민우도 할머니와 엄마 곁을 지키고 섰습니다. 더 이상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이미 시작됐어요. 변호사도 만났고 당신 폭력에 대한 증거도 다 모았어요. 뭐라고? 네가 날 고소해. 선희는 이혼 서류가 담긴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선희야,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집안의 체면을 구기다니. 어머님, 체면보다 중요한 건 제 삶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기석이 갑자기 선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민우가 재빨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엄마를 다치게 하지 마세요. 기석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막아선 것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잠시 멍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다 네 잘못이야. 기석이 선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도 다 네가 잘못 키운 거라고. 선희는 더 이상 기석의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아이들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잘 자랐어요.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기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선희의 어머니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 더 이상의 폭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은 절대 순순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기석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너도 네 가족도 편하게 살 수 없을 거라고. 협박은 모두 녹음되고 있어요. 지은이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대요, 아빠. 기석은 마지막으로 선희를 노려보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데리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자 선희는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 지은이 선희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해방감도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용기 있구나. 어머니가 선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 거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선희는 법원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긴장되세요? 옆에서 지은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하지만 이상하게 평온해. 선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석 달은 선희에게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석은 약속대로 선희를 괴롭히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식당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적 대응을 하며 자신의 권리를 지켰습니다. 선희 씨, 이제 들어가시죠. 김 변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맞은편에 기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아이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오늘 법원에 오지 못했습니다. 선희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오늘 좋은 결과를 얻어야 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최종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측 변호사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고 마침내 판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피고 한기석 씨의 가정폭력과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어 원고 최선희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관한 사항은 판사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기석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졌습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가장으로서 법정 모독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석은 억눌린 분노로 떨고 있었지만 더 이상 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선희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관계는 끝났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선희에게 기석이 다가왔습니다. 경비원들이 긴장하며 주시했지만 기석은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기석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선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아니요, 여보. 아니, 이제는 한기석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선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후회하는 건 진작에 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뿐이에요. 아이들은 성인입니다. 자기 결정은 스스로 해요. 선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신호라도 된 듯 지은과 민우가 선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린 엄마와 함께 갈 거예요, 아빠. 민우가 말했습니다. 기석은 자식들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희를 노려보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데리고 돌아섰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지은이 선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법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우선 식당부터 다시 정리해야지. 그동안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지켜줬지만 내가 직접 운영해야 할 시간이야. 선희의 식당 선인에는 기석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단골 손님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친정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선희는 가방을 들고 내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선희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겼어요, 엄마. 선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내 딸.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오랜만에 행복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선희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인 요리로 가족을 대접했습니다.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밤은 깊어갔습니다. 엄마, 그럼 식당은 내일부터 다시 갈 거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응, 내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도 가서 도울게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선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아이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일찍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오랜만에 보는 주방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먼지를 닦고 재료를 정리하며 선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는 오랜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선희 씨, 돌아오셨군요. 기다렸어요. 이제 다시 선희 씨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겠네요. 힘내세요, 선희 씨. 우리가 응원합니다. 선희는 감격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전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식당은 오픈과 동시에 만석이 되었고 선희는 오랜만에 분주히 주방을 오가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우와 지은도 와서 도왔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에 손님들은 더욱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고 식당 문을 닫으며 선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대박이었어요. 지은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많은 손님이 올 줄 몰랐어. 전 부치던 기름 냄새 속에서 시작된 서러움은 끝났고 이제 그녀의 앞에는 자유와 평온, 그리고 아이들의 지지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열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처럼 그녀의 미래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그 풍경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